안녕하세요. 당초마을트럭의 조사장입니다. 만물트럭 사장의 탑차 만들기 2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번에 1탄으로 만들었던 한쪽 면인데요. 마감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페인트로 약간 마감을 하면서 약간 망한 게 있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 바로 빨래 건조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재료를 사온 것도 아니고 집에 창고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만든 건데요. 길이도 좋고 사각알림도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4일 걸려서 만든 보이는 탑차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방수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문풍지가 등장합니다. 기본 안에서 방수 천막으로 처리는 해놨는데 중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리를 적게 세게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틈새를 문풍지로 안에서 받쳐주는 느낌으로 받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방수가 한 90%, 아니지 99.9%는 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3탄에서는 이걸 물까지 한번 뿌려서 비가 어느 정도 새는지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1탄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편 쪽은 어떻게 만들까 며칠 일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처럼 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는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몰려왔을 때 판매하기가 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해줬던 부분이 위아래로 열리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 푸드트럭처럼 위로 싹 올라가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도 있었고, 미닫이식으로 해서 옆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떻냐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슬라이딩 방식도 고민해보고 위아래로도 고민을 해보다가 바로 푸드트럭의 느낌처럼 한번 위로 올라가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상으로 다시 다음 반대편 면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편 상태가 어떤지 진단부터 내려야겠죠. 한 5, 6년을 써서 너덜너덜해진 천막이 우선 뜯어야 될 것 같네요. 전부 다 우선 너덜너덜해진 것부터 뜯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찢어지고 하면 귀여워서 썼고 했는데 저 실밥들로 다 터졌네요. 다음 변신은 푸드트럭보다 멋있는 만물트럭으로 바꿔보자.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1탄에서 총 지출 비용이 저때 이것저것 사고 마지막에 저 아크릴을 사면서 총 지출이 35만원까지 현금 지출이 일어났거든요. 나머지는 집에 있던 재고들은 가격을 안 쳤었거든요. 그래서 총 35만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탄 출발! 우선 3m짜리 유바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 저게 아연으로 만든 사각 디귿자, 네, 저걸 사각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걸 6장 사왔습니다. 판넬 벽 같은 거 세울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저걸 한 장에 9,000원씩 줬습니다. 총 6장 14,000원 지출이 일어났네요. 띠링! 천막값 70만원으로 탑차를 만들겠다는 목표치에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려나 아니면 오버를 할 거냐. 70만원 만들려면 이제 30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추가 30만원으로 과연 탑차가 완성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저기 이제 한 6년 전에 5년 전에 저 피스를 박아놨던 거라가 다 녹이 나가 드릴로 풀리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잘라내고 갈아내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듬기 작업이 이제 끝나니까 이제 기둥이 딱 설 자리가 이제 이제 못만 박으면 될 정도로, 피스만 받으면 될 정도로 이제 자리가 잡히네요. 그리고 이제 3m짜리를 길이를 조절해서 이제 1.5m 정도 높이던데 그 높이에 맞춰서 절단도 해야겠네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 특징,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줄자로 딱딱 재서 바로바로 재단해서 그것만 갖다 박으면 되던데 저는 그렇게 재단을 해서 하니까 항상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바로 실측을 하면서 그 정확한 게 나름 재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 기둥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붕에 저걸 고정하는 게 가장 더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힘을 줘서 박기가 좀 쉬울 텐데 혼자서 저걸 다 해야 되니까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드릴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학교에서 막대기 들고 벌 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못이 박힐 때까지 한 손으로 버티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었네요. 트럭 위에 3m짜리 판넬 지붕도 혼자서 올려서 혼자서 다 마감도 했는데 뭐 이 정도야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착한 조사장입니다. 자, 어쨌든 틀이 잡히고 이제 기둥이 이제 올라가 섰네요.
이제 한 개만 딱 몸만절에 박혀서 이제 기둥만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출근을 하고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기둥에 반을 세워냈네요. 지금 뜯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알루미늄 살대인데요. 저 알루미늄 살대 저거랑 비슷한 게 다이소에 가니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정선 전리대라고 있더라고요. 저거 한 장에 3,000원을 하더라고요. 1m 한 장에. 제 거 같은 경우는 저 살대 한 개가 1.2m 나오던데, 와, 내가 지금 한 개 쓰고 있는 살대가 소매가로 3,000원짜리라니 놀랍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베란다 건조대 살대인데요. 저기에 한 개를 뜯으니까 총 8장이야 6개씩 2개가 나오니까 총 12개가 나옵니다. 저 살대가. 다이소 걸로 만약에 산다고 계산하면은 한 박스에 살대만 3만원치가 넘네요. 이 살대로 지금 만드는 또 반대편 탑차 모양을 한번 또 봅시다.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기본 기둥을 지금 반밖에 설치를 안 하고 우선 1차 문짝부터 지금 달려고 열심히 또 받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 툴을 저 반대편에서 기본 툴을 만드는 걸 해보니까 확실히 만드는 속도는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단차 없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실측을 하면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살대 하나로만 해놓으니까 힘의 가리도 없고 뭔가 견고한 느낌이 안 듭니다. 피스를 박아서 3개를 지지를 해주니까 또 힘이 엄청 강해지더라고요. 저거를 해서 이제 모서리 부분은 또 살대 지지를 할 겁니다. 한 개로 했을 때보다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문짝까지 싹싹 여다지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적재함처럼 밑에 살 때는 밑으로 쑥 내려가고 위에 살 때는 위로 쑥 올라가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위로 쑥 올라가게 할지 아니면 자동차 트렁크 뒷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작업을 할지 또 고민을 해볼 겁니다. 멋스러운 잠금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창문과 창문을 고정해주는 장치인 크리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이름을. 철물점 가서 10개를 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고정을 하니까 오, 역시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나이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 어머니께서 밥도 안 먹고 일하지 않느냐, 얼른 집으로 와서 밥 한 숟갈 뜨라. 그래서 어머니께 갔더니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공백구이가 무슨 구이고? 보고 보고 샀어요. 보고 보고는 귀한 일인데. 그래. 또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또 일하고 있는 조 사장을 위해 이렇게 보곡국까지 끓여주신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김을 졸여서 물엿 넣고 졸였다고 하는데, 야, 이 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짭조름한 게 반찬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이야, 밥 한 상 잘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밥그릇에 물까지 먹고 커피까지 한 잔 딱 따라주시네요. 커피까지 태워주신 어머니 최고! 이제 또 밥 먹고 보강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3번째 문짝까지 이제 왔네요. 저 살대들을 고정하는 데는 경첩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안에 살대를 또 디귿자로 고정해 주려면 코너철이라는 게 또 필요한데, 그 코너철은 튼튼하게 만들려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제가 직접 만드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철물점에서 두꺼운 한 개 살락하면 한 개에 또 2,000원, 3,000원 하는데 가격 지출 문제 때문에 집에 있는 철판을 잘라서 경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반반한 바닥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하나 조정을 하면서 실측을 하면서 이렇게 박으니까는 확실히 단차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박을 때 좀 더 달아놓은 상태로 박기에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힘든 걸 감수하고 우리 밥을 주신 이웃집 어머니 밥 맛있게 차려주셔서 고마워서 제가 물통도 10개 드렸답니다. 애기들 놀러왔을 때 국 같은 거 담아가 주면 좋다라고 하면서 또 몇 개 있으면 더 그래서 저렇게 푸짐하게 10개나 챙겨드리니까 어머니 양손 무겁게 가시네요. 봄바람이 제법 세게 부는데도 저 창고 채양과 반대편 바람이를 막아주는 문짝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서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자, 3번째 문짝이 끝나면 이제 4번째 문짝까지도 후다닥 해버리는 거죠. 위의 문짝과 아래의 문짝을 잡아주는 중간 문짝, 중간에 살대를 저렇게 4개를 해서 하니까는
위에 선과 밑에 중간선 그리고 아래에선 그 조화가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개나 살대를 박아서 중간에 멋을 또 살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대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것도 한 3일 가까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천천히 세워라 가락하고 작업을 한 건 아닌데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빡시게 했는데도 3일씩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하루에 1kg씩 살도 빠지던데 그래도 뭔가 재밌습니다. 자르고 받고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 뭔가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후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다시 잠바도 입고 일을 계속합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인다. 마지막 위에서 할 때 문짝만 달면은 이제 이쪽 문도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제대로 실측해서 실수 없이 하자. 탑차 양쪽 샤시를 제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 빠지는 게 틀려요 진짜. 뭔가 자꾸 날씬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화면에도. 저거는 진짜 그라인더 날 소모되는 거 말고는 돈이 들지 않는 작업입니다. 자르는데 들어가는 거는 그라인더 날 소모되는 거 모든 게 지금 창고에 있는 재고들로만 만들고 있네요. 근데 확실히 저렇게 강철로 잘라갖고 딱 원하는 크기로 잘라가 사용하니까 그 뒤틀림 강성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철물점에서 한 개에 200원, 300원 준 코너철보다는 잽도 안 될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1단 문짝과 2단 문짝, 3단 문짝, 4단 문짝을 이렇게 차근차근 3일에 걸쳐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태풍이 불어도 이 샤시문은 견뎌낼까요? 고속도로에 올리는 것까지가 목표인데요. 과연 튼튼하게 잘 만들어질지 3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탄에서는 지붕 공사까지도 하고 차 뒤쪽 공사까지도 해서 고속도로로 한 80km 주행까지 가능하도록 완전한 탑차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탄에서는 이제 유리 문짝부터 아크릴로 된 문짝부터 지붕까지 깔끔하게 돼서 완전한 탑차화가 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위로 싹 올려버리고 아래로 내려버리니까 동네에서 장사할 때 조금씩 이동할 때는 그냥 이동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반대편 문짝은 여닫이로 작업을 해놔서 항상 손님을 상대하고 나서 다시 닫아줘야 되는 구조고요. 이거는 가스 쇼바라 그래서 싱크대 문 열리는 쇼바를 장착해버리면 그 자동차 트렁크 뒷문 열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버리면 그 채양 역할도 했다가 비마개 역할도 했다가 다양한 효과를 또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추 창고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작업을 한 게 한 10일째 정도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며칠 장소도 나갔다 오긴 했습니다. 근데 86kg의 덩치가 지금 81kg를 찍었습니다. 짝짝짝. 여러분 운동이 따로 필요 없는 게 노가다입니다. 마지막 샤시의 마지막 피스다. 이것만 박으면 끝. 야, 기본 털은 끝났습니다. 이제 붙이기만 유리만 붙이면 끝납니다. 예!